안녕하세요. 신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랬다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두 후보의 공약을 보고 나서 좀 서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 알면서 서민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제서야 이런 훌륭한 생각들을 내놓았을까 해서 말입니다. 진작에 이런 정책을 폈으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치 색깔은 싹 빼고 이 두 후보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만을 한번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유심히 살펴보면 결국 두 사람 모두 부동산 안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달리고 있지만 재밌게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재명 후보는 정책을 더 강화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그것을 완화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정반대죠?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부족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만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두 후보 모두 임기 내에 250만 채를 건설한다고 공약하니까 말입니다. 어찌 꼭 말을 맞춘 것 같죠? 그런데 250만 호 정도면 정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까요? 도대체 그게 얼마나 많길래 한 방에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공약을 할까요? 우선 250만 호든 2,500만 호든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없으니까 한번 숫자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경기도 일산, 중동, 평촌, 3번 이 일대를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여기 공급했던 물량을 다 합치면 약 29만 호가 됩니다. 그런데 250만 호 채우려면 아직 멀었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약 15년 후에 신도시가 하나 더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이기 신도시입니다. 성남 판교, 김포,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어서 약 60만 호 정도의 물량을 추가 공급한 것이죠. 이렇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모두를 합치면 약 90만 호가 되는데 어떠세요? 250만 호가 되려면 아직도 이런 신도시를 두 개를 더 지어도 모자라죠? 그래서 250만 호는 사실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인 겁니다. 아마 이렇게 수도권에 많은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서민들 집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는 않겠다 생각 듭니다만 아니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좀 진작에 하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가 아시겠지만 넓은 지역에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과연 두 후보가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좀 더 알아봤습니다. 두 후보는 250만 호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내놓았는데 그게 좀 서로 많이 틀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에다가 역세권 첫집 2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좀 무시했던 그런 주택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역세권 30평에
고품질 주택을 건설 원가 수준에서 30년간 살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면을 보면 원룸만 있는 것이 아니고 1인 가구부터 4베이, 5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들여다보니까 좀 불편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이런 멋진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꿈만 꾸고 부러워했던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멋진 아파트가 더군다나 역세권에 있다고 하면 아니 그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원가 수준에서 30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누군가는 내야 한다는 말인데 결국 부족한 만큼 정부에서 대신 메꿔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돈 있나요? 그래서 혹시나 국민을 기만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알아보니까 참 대단들 하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종부세를 확장해서 국토 보유세라는 것으로 만들어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더 걷어야 이런 아파트에 서민이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은 겨우 0.17%의 보유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약 1%, 즉 세금을 5배 정도 상향 조정해서 세금을 걷게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뭐 1%가 아니고 한 10%쯤 내서 노후부 정도 해주면 안 되나?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자신은 1가구 1주택이고 종부세 낼 만큼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토 보유세하고는 자신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속에 있는 말을 막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한 평이라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동안 종부세는 안 내도 되었겠지만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바꾸게 되면 일반인도 당연히 세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좀 열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국민들 대다수는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모를까요? 당연히 국민들 조세 저항이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또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을 전 국민에게 다시 나눠주는 것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30억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강남 부자가 1년에 국토보유세라고 해서 약 2천만 원을 세금을 내면 정부는 그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골고루 나눠줄 겁니다. 결국 강남 부자는 2천만 원을 내고 얼마를 받을까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했으니까 아주 공평하게 꽁돈 100만 원 받겠네요. 즉 2천만 원 내면 100만 원을 돌려주는 포인트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자는 가진 만큼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라 할 것이지만 대다수의 서민의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1년에 100만 원이나 주고 거기다가 운 좋으면 역세권 30평 고급 아파트까지 준다고 하니 참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윤석열 후보 이야기인데요. 이분 역시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분은 이재명 후보하고는 좀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세금 강화 정책으로 부동산 공약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에 규제를 완화해서 공공이 아닌 민간의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식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이는 곧 기존에 있는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면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규제 때문에 신규 공급이 나오질 못했는데 그걸 풀어준다고 하고 민간이 개발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 아마도 가장 빠른 주택 공급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문제가 있죠. 하는 방법이 대장동하고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대장동도 시장 초기에는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서민에게 돌려준다고 훌륭한 계획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갖 비리로 썩은 내가 내지 않습니까? 자꾸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정치인, 사기꾼 모두 또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득달같이 달려들 것인데 또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두 후보 모두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250만 호를 공급할 방법을 내세웠지만 길라잡이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세금 많이 걷어서 서민 아파트 거저주면 될 일이고 또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공무원, 민간 개발업자가 성심을 다해 아파트를 공급할 것인지는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그렇게 말처럼 쉽게 해결될 것이었으면 지금처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거나 아니면 대장동 비리, LH 사태처럼 이렇게 욕먹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작년과 올해 가장 핫했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3법 아니겠습니까? 임대료 5% 인상이나 계약갱신 청구권 등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생기기 시작해서 세금 과세까지 겪어야 하는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들 역시나 임대차 3법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겪는 이런 힘든 상황은 일시적인 부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니 조금 더 참고 견디면 공공으로 250만 호가 공급이 돼서 그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임대차 3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생각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현재 거주기간 2 플러스 2년을 예전 2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내년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만료로 인해서 전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 보면 윤 후보는 임대차 3법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목적을 두고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공약을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후보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로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그 재원 마련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충당하며 이로 인해 불만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다시 기본소득으로 위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은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그 재원 마련은 민간의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충당한다고 하죠. 그리고 임대차 3법은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이 다시 야기되고 있으니 내년 역시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서민들이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해 보겠다는 공약은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